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40번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만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첼라지방에 대해 여쭙니다. 이분처럼 사주 안에 첼라지방이 있으면 무조건 작용한다고 보나요? 그 오행이 용신이 된다면 작용력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동영상 운명 41번째 여자를 잘못 만나 전 재산을 다 뺏긴 남자분 사주에서 댓글 올려주셨네요.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인데요. 무술년 정사월 신의 일 무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자, 먼저 첼라지방이 어떤 거라는 거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자, 남자분 사주에서는 술토가 있어요. 지지에 술토. 이 술토 있죠. 이게 첼라살이라고 합니다. 첼라. 그다음 여자분 사주에서는 진토가 지망살이에요. 그래서 요걸 두 개 합쳐서 첼라 지망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남자분이신가 첼라살만 찾으면 되겠죠. 술토. 어디에 있나요? 연지에 술토, 시지의 술토가 첼라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작용력이 무조건 첼라지방살이 있다고 나쁘게 작용하냐는 질문이신데 아니죠. 사주에 길작용을 하고 용신이 희신작용을 하면 작용을 안 하고 이렇게 기신 역할을 하게 되면 작용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에서는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나가지고 큰 흙이 작은 쇠를 갖다 메모시키고 큰 흙이 메모시키고 이 물이 여름에 태어나서 이 땅에다 물 주랴 쇠 시켜주랴 불 견제하라. 이 물이 소중한 물인데 고갈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고갈. 이 지글지글한 흙도 물을 막아버린. 그래서 이 술토가 상당히 흉신이 됐죠. 소중한 물 막아버리고 연약한 작은 쇠를 갖다 메모시켜버리고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술토가 기신이 되다 보니까 이 사주에서는 술토가 첼라지방살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운에서 술토가 더 오게 되면 상당하게 작용력이 더 커진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흉한 살이 있으면은 그게 기신인지 희신인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작용력을 논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동욱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사회충이 되어야 정임 한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동영상 헛방 63번째 남자 사주에 관이용신이라고 자식복이 없다고 헛방 날린 동영상에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년 을미월 정해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김동욱님께서 설명한 게 뭐냐면 이 해수가 사해충을 이뤄야 해중에 임수가 태어나서 일간인 정화하고 정임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충이 없으면 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충이 꼭 충을 해야만 이렇게 합이 되는 게 아니고 암합이라는 게 있죠. 본인 기운이 천간에 있는 기운과 암합을 해가지고 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암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충을 해야만 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암합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암합이 일어났죠. 자, 이 해수가 주변에 보면은 열기운에 삥 둘러쌌죠. 큰 불, 작은 불, 그 다음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흙이죠. 열을 품은 흙, 정화, 불, 병화, 큰 불, 작은 불, 불기운, 열기운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 이 해수가 이 열기운에 의해서 말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해중의 임수는 물이죠. 이 물이 말라가기 때문에 살길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살길을 쭉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일간에 있는 정하고 암합을 하면 정임합을 하게 되면은 나무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불들이 물을 말리는 게 아니라 나무의 땔감을 받아주기 때문에 서로 상생구조니까 살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중의 임수는 정화한테 합을 하자 하고 합을 청한다는 얘기죠. 나무가 되면은 나무하고 불하고 한톡속이 되니까 해수 임수로서 살아가지 않고 나무로 살아가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임수는 받아줄 건지 말았더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화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무가 돼도 상관없죠. 어차피 목생화 들어가서 불하고 한통속 되니까. 그러니 기꺼이 합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수하고 정하고는 암합을 해서 나무로 변해가지고 이 해수는 나무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암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진실의 눈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사화가 무술 흑 생하니 사에 충 안 되는 거 아닌지요? 라는 댓글 주셨네요. 이 댓글은 동영상 운명 41번째 여자를 잘못 만나 전 재산을 다 뺏긴 남자분 사주에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실의 눈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사해충이죠. 사해충을 이 사화가 화생토로 해가지고 흙을 생하니까 사해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충을 볼 때는 충의 주체를 봐야 돼요. 이 사화가 해수를 충하나요? 아니죠. 물이 불을 끄려고 그러죠. 물은 불을 보면 끄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물이 둘 중에 하나 하죠. 불을 끄든가 나무를 생하든가. 불은 흙을 생하든가 아니면 쇠를 녹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물은 주변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갖다가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국하러. 그러기 때문에 주체가 극을 하는 충을 하는 주체가 해수이기 때문에 사화가 생을 한 거하고 상관없이 해수가 사해충으로 물이 불을 갖다 공격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해충이 이루어집니다. 사화가 해수를 충하는 게 아니죠. 불이 물을 극한 게 아니라 물이 불을 극하기 때문에 충을 하는 주체를 잘 아시면은 충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간목이나 인목이 있었으면 수생목이 들어가서 충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충이 되죠. 그래서 물이 주관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도 진실의 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신유년 정유월 임자일 임자시 정임 한목 안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신유년 정유월 기해일 임신시의 경우 해수의 간목이 기토와 합이 되는지요?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주 팔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인데요. 신유년 정유월 임자일 임자시입니다. 사주가 보면은 물기운이 제법이죠. 임수,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지고 작은 물까지 합쳐지고 이 쇠들이 금생수까지 해주니 쇠하고 물이 판치는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됐네요. 그럼 이 정화는 거의 꺼졌죠. 이 촛불 정도는 이 물이 합세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정임 한목이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이 임수 입장에서 자기 패거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후태어 이 힘없는 정하고 합을 해가지고 나무로 변할 이유도 없고 나무로 변해봐야 내가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로 변하는 순간 이 많은 물들에 의해서 부목이 돼가지고 떠내려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수 입장에서는 후태어 이 정하고 합을 해가지고 내가 나무가 돼서 떠내려갈 이유가 없고 내 패거리들이 이렇게 내 팬들이 많은데 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쟁합이라는 게 있어요. 정화 하나를 놓고 임수 두 개의 임수가 정화 하나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쟁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쟁합이 되게 되면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주죠. 이 사주인데요. 신유년 정유월 기해일 임신시에 태어났네요. 이 앞사주하고 거의 비슷하죠. 임수, 회수,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지고 금생수까지 받고 이 작은 쇠들도 물을 생하니까 물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다는 얘기죠. 이 기토는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네요. 이 정화 거의 꺼져가고 이런 상태에서 해중에 있는 간목 거의 잠겨있죠. 물에. 이게 기토하고 암합을 하느냐는 얘기죠. 자, 간목 입장에서는 무슨 이익이 있어야 기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갑기 합토가 되면은 좋나요?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죠. 흙탕물이 돼버리죠. 감목 입장에서는 흙으로 변해가지고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감목으로 있으면 그나마 수생목이라도 받고, 물론 썩어가고 있지만은 이게 더 낫지. 감목하고 기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감목이 돼요. 흙이 돼가지고 흙탕물이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갑기암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합에 대한 암합이 됐든 일반 합이 됐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이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변의 환경,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고, 합을 했을 때 합을 한 오행이 이득이 있어야 돼요. 이득이. 그래야 합을 받아준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내 세력이 너무 약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간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만 합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중해서 보시면은 잘 보이게 돼 있다는 얘기죠.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공식을 머릿속에다 듣고 항상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시면은 빨리빨리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주 댓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